일단 수업해봅시다. 다시 또 단어들은 1차적으로 지금 다 주신 상태니까 보면서 뭔가 좀 뜻이 애매하다 혹은 유의어 혹은 다이어로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1차적으로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것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잘 보이죠? 자, 첫째 줄부터 한번 봐봅시다. Charles and Peanuts, creator of the comic series Peanuts. 피너츠라는 코믹 시리즈의 제작자인 찰스 앤 슐츠라는 사람이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All you need is love. 수거적인 표현이야. 여기서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준 자료거든. 그 자료를 얘기하는 건 내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필요한 거는 all이잖아. 말 그대로 all이니까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사랑일 뿐이야라는 강조적인 어떤 수거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사랑이야.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지만 but a little chocolate now and then does not hurt. 하지만 약간의 초콜릿은 지금 그리고 then 그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직역을 하면은 그럼 이거는 지금 혹은 그때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때때로 가끔씩 sometimes 정도로 보면 됩니다. Sometimes does not hurt. 나쁘지 않아, 다치게 하지 않아 안 하는 거는 괜찮아, 필요해, 좋아 라는 이야기거든. 자, 첫 번째 포인트로 나온 것은 일단 all이 이 문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a little 이라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묶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자, 일단 지금 4개를 적어놨습니다. 4개를 적어놨는데 여기서 little과 few의 구분하는 차이점 혹시 알고 있을까요? 그쵸.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few라는 것은 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little라는 것은 셀 수 없는 거야. 해석적으로 보면 둘 다 약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little이나 few나 A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로 셀 수 없다는 얘기는 뒤에 항상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겠죠. 단수 명사가 와야겠죠. 셀 수 있다라는 말은 복수라는 이야기가 복수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단수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항상 복수가 옵니다. 조금 셀 수 있는 것에 조금이라는 얘기는 한 개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부분,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지만 그 외에 A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little과 few를 구분하기보다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 둘 다 조금이라는 뜻인데 A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A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거야. A가 없으면은 반대로 부정적입니다. 이거를 왜 지금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A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양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근데 우리 국어에서 그런 말 들어봤잖아. 물이 반밖에 없네와 물이 반이나 있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은 이 뉘앙스야. 같은 상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의 내용을 다시 봤을 때 A가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거거든. 그러면 a little chocolate이라는 것은 초콜릿이 조금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있는 거야. 있으면 좋지. 너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A가 없다라면 little chocolate이라는 것은 아이 해석상 뜻이 달라져. 초콜릿이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A가 없다라고 하면 거의 없는 초콜릿은 가끔씩 뭐 해가 되지 않아. 둘 다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아직까지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올 거고, 이거를 따라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어떤 내용에 대한, 명사에 대한 내용이 긍정이냐, 긍정적인 입장이냐, 부정적 입장이냐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서는 간단하게 첫째 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 초콜릿이 나쁘지 않아. 가끔씩은 괜찮아. 좋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글의 소재는 초콜릿이죠. 초콜릿은 나쁘지 않아. 계속해서 보고 나서 마지막에 통으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음번에 봅시다. 그러면은 찰스 M. 슐츠가 초콜릿은 나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액터 존 벨루시 컨코드, 존 벨루시라는 배우가 동의했습니다. 유의어로 되게 나오기 좋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confessing I owe it all to little chocolate donut. confess라는 건 고백하다는 뜻인데, 여기다 지금 홈만 찍고 ing 형태로 가면서 분사 구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분사 구문의 형태이고, 분사 구문에서 그러면은 주어가 생략이 된 거잖아, 우리 분사 구문, 그지? 뭐 다 읽고 일단 읽어놔서 얘기합시다.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동의를 했어요? 다 오라는 것은 빚지다, 신세를 지다라는 뜻이야. 그럼 빚지다, 신세를 졌어. 그것에다가 다 빚을 졌어. 모두 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little chocolate donuts 라는 이야기지. 이 작은, 여기서는 to a little이 아니라 little이지. 그럼 아까 얘기한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a little은 우리 이제 초콜릿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스니커즈 뭐 이런 거 있잖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지. 그럼 리틀 초콜릿 도넛은 굉장히 작은 초콜릿 도넛이야. 뭐 초콜릿을 따지면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큰 초콜릿 판이 아니라 뭐 ABC 같은 굉장히 작은 것들. 굉장히 작은 것에 이런 것들 덕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A 리틀이 들어가도 여기는 크게 상관은 없었어. 하지만 굉장히 작아도 괜찮다, 부정적으로 작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탓으로 돌리다, 뭐 빚지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덕분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의역을 하고 있었던 거지. 두 번째 포인트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다 아시고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는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문장 두 개가 있었어요. 문장 두 개가 존재했었는데 이거를 한 개로, 단 접속사 없이 만든 것이 분사 구문입니다. 마침표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문장 두 개를 한 개로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의 법칙이 하나 필요해요.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여야만 하거든요. 근데 문장 두 개를 접속사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쓸 수가 없어. 각 문장마다 동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만드는 방법 정도로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서술어를 하진 않을 거지만 기초적인 공부, 우리 지금 당장 이번 기말고사가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더 해야지. 약간씩. 문장 두 개 중에서 부사고적인 느낌, 좀 덜 중요한 거, TMI스러운 문장을 하나 선정하는 겁니다. 덜 중요한 문장이 이제부터 분사구가 될 거예요. 근데 문장을 구로 만들기 위해서 성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정. 첫 번째,
접속사 삭제. 그러면 문장 두 개가 단순하게 이해된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문장. 해당 덜 중요한 문장에 주어가 겹친다라면은 겹치는 주어 혹은 겹치는 목적어 등등 겹치는 주어를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 번째로 덜 중요한 문장에 동사를 분사로 바꿔준다. 분사에는 능동과 수동이 존재하죠. 그러면 수동일 경우에는 애초에 문장 자체에 BPP 형태로 써 있었을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전부 다 동사를 ing, 능동분사 형태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데 being BP에서 being을 그냥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동사를 분사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 항상 절대적으로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은 3번 부분이야. 접속사를 삭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지만 삭제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어를 중복되면 삭제한다 했지만 중복되지 않으면 삭제를 못할 거예요. 그럼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중복된 주어가 중복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지우지 못하죠. 하는 말이 행동을 누가 하는지가 달라질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접속사를 어떨 때는 지우고 어떨 때는 지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못 지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운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생략해도 되는 거지. 생략한다는 말이지. 지운다는 생략합니다. 그럼 why? 왜 생략을 해도 괜찮은 걸까? 충분히 그게 없어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접속사 문장 두 개를 이었으면 대부분 and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주잖아. 그럼 앞뒤가 그냥 똑같이 가면은 지워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경우에만 접속사가 문장을 이어주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when이라든지 but이라든지 이런 형태 혹은 뭐 because라든지 사실 because까지도 and에 묶이긴 해요. and라는 접속사 자체가 인과를 나타내긴 해. 원인과 결과를. 하지만 굳이 그걸 적고 싶을 때가 가끔 존재한단 말이야. while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접속사를 지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삭제의 기준은 이거는 분사 구문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영어의 모든 문법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없어도 알 수 있을 때는 삭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들어가니? 왜 가능할까? 그냥 도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목적을 앞으로 뺐다는 거. 생략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알 수 있을 땐 지우고 없으면 모르겠으면 쓴다. 따라서 문장에서 가다가 이 두 개가 다 남아있고 동사만 분사로 갖기에 우리가 보기에 어법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문장들도 분사 부분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진 않을게.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모르지 또 이제 우리 이번에 시 하나 들어갔었잖아요. SA2에서. 다행히도 시에는 그런 표현이 없긴 하더라고. 근데 시에서 보면은 이런 복잡한 문법적 허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한국어도 그렇고 우리 시가 어렵지 빈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아닌가? 반대로 얘기했나? 시에서는 충분히 이런 곤란한 문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confessing이라고 하는 거는 능동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는 원래 confess라는 동사였다는 얘기죠. actor 좀 벨루시가 동의했어요.
마찬가지 그 상황에서 동시에 어떤 걸 이야기를 한 거야. And actor John Belushi confessed. ed 형태로 가야겠죠. 원래 형태로 간다면 왜? 앞에 과거니까. confessed. 다음에 뭐 that 이하에서 my original to little chocolate donut. 이라고 깔끔하게 풀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두 명이 있긴 하지만 일단 두 명은 좋아한대. 그리고 첫 번째에서 얘기한 거는 all I need가 아니라 all you로 한 거는 나는 되게 사랑이 필요하기도 한데 내가 필요한 건 사랑이고 초콜릿도 도움이 되는데 너도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글을 읽는 우리 불특정 화자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는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인 거지. 응 맞아 초콜릿 되게 좋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2 문장은 글의 소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글의 소재는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자, 단순하게 주장이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장만 한다고 삶이 쉽게 돌아가지 않잖아. 그냥 내가 뭐 여기서 하나 이상한 주장을 하나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해볼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되게 잘생긴 것 같아 라는 주장을 했어. 뻥이야. 갑자기 거기서 째려보지 마. 갑자기 고개를 확 드네.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나는 되게 잘생겼다는 주장을 하자.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야. 어떤 근거들을 들 수 있을까? 잘생긴 적이 없었는데 너 잘생겼으니까. 야 네가 잘생긴 근거는 뭐냐? 곤란해? 몹시? 네, 너 되게 예쁘니까 예쁘다는 근거는 뭐야? 아니 그냥 고개를 파묻었어. 제발 질문 좀 하지 말라고. 근거 중에 하나. 내가 사진 올리면 막 인스타에 인별에 사진 올리면 좋아요가 막 1000개, 2000개, 3000개씩 찍혀요. 뭐 일종의 내 나름대로 근거가 될 수 있겠지. 그런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따라야 된다는 거야. 소재가 나왔으면 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럼 이후에 어떤 근거들이 나올 건데 근거를 보기 전에 하나 더 봅시다. People's fixation with chocolate. 사람들의 fix라는 거는 고정하다라는 거잖아. 고정의 명사화지. 그래서 집착이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어. 고정되어진 거. 집착하는 거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집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왜 초콜릿? 왜 여기서 왜 빵 터지지? 집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걸 스토킹이라고 하죠. 초콜릿에 대한 집착은 dates back. 날짜를 뒤로 간다, 거슬러 올라간다. To the ancient Mayans and Aztecs. 고대 마야인들과 아즈텍인들까지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뒤에 후,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접속사 플러스 뭐 대명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앞에 문장에 나온 명사를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으니까 고대 마야인들과 아즈텍인들은 drank, 마셨었어. hot 카카오, 뜨거운 카카오를 with chilies in it, 그 안에 칠리, 매운 걸 넣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시제가 지금 여기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표현에서 현재 시제로 쓰이기도 했고 뒤에 지금 명백하게 drink라는 drink가 아니라 drink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ancient 마야 아즈텍이기 때문이야. ancient 때문이야. 그 앞에서 정확하게 고대라니까 지금보다 더 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계속 봤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카카오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초콜릿의 원료지, 그치? 이 카카오의 원료를 칠리에다 넣어서 먹고 있었대. 매운 것에다 넣어서. 계속 보자. 그랬는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콜럼버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콜럼버스가 later 이후에 brought cacao beans back to Spain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brought back이 하나의 사실 동사고야. brought back은 가져오다라는 뜻이야. 자, 동사 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어색할 수도 있을 테니까. 구라는 것은 둘 이상의 뭐 단어라는 표현이 사실 되게 정확하진 않아. 왜냐하면 전치사를 단어로 보기 좀 애매한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형태소와 단어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또 더 어려워지잖아. 둘 이상의 단어인데 이게 한 개의 의미만을 가지는 걸 의미해. 동사부로 이야기하면은 brought back이라는 거를 brought이라는 거는 bring이잖아. 가져오는 거잖아. back. 다시 가져오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명사부도 존재해. 얘를 많이 들고 있는 일산 레이크 파크. 일산이라는 명사, 레이크라는 명사, 파크라는 명사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 일산 호수공원이라는, 일산에 있는 호수가 있는 공원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그럴 때는 명사구라는 거지. 이때는 동사니까 동사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왜 이걸 얘기하느냐? 동사구 사이에 지금 가져온 것의 대상인 목적어가 있어. 항상 이렇게 가운데로 넣어야 되느냐라는 거지. 이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오케이. 자. 유튜브를 다 프리미엄을 쓰는구나, 너는. 옛날에 한참 유튜브를 집에서 보다 보면 타일러 아저씨가 또 리얼 잉글리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동사구 사이에 목적어를 넣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맞아. 원칙을 내가 왜 꺼냈을까?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지. 예외적으로 뭐 서순이 누가 원칙이고 누가 예외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이건 일단 다 되니까 난 이걸 원칙이라고 할게. 예외적으로 고유명사는 동사가 뒤에도 가능해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카카오 빈즈라는 거는 카카오 콩들이라는 건 고유명사일까 아니면 고유명사가 아닐까? 이름이잖아. 이름 말 그대로 카카오 콩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later brought back 카카오 빈즈 to Spain이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이제 밑줄 치고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문장을 틀린 걸 고르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다 여기 이 1과 2를 통해서 3이 나올 수 있지만 고유 명사가 아닌 명사는 동사 뒤에 올 수가 없거든. 고유 명사가 아닌 명사 중에 대표적인 우리 뭐라 그러죠? 이름이 아닌 명사를 뭐라 그러죠? 대명사랍니다. 대시 쓰는 명사. 대명사는 동사 뒤에 쓰지 못해요. 사실 유튜브에서 타일 아저씨가 얘기한 건 이 부분이었어. put on, put off the coat라는 표현을, 코트를 벗어라, put off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뭐 put on, 걸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off가 on이 됐건. 이때 코트는 뒤로 가도 상관없다고. 근데 put in on은 put on in이 아니라 항상 put in on으로 쓴다고. 왜냐면 이것이 원칙이니까, 사이에 넣는 것이.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콩을 스페인으로 가져왔어요. 어디에서부터? From the Americas. 미국에서부터. 고대 마야와 고대 아즈텍은 어디에 있던 나라죠? 이건 세계사적 지식이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이어지는 건데 왜냐면은 얘네들은 남미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죠. 멕시코 부분. 멕시코의 조상이 마얀 아니야? 나도 세계관 좀 약하긴 한데 남미 쪽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말을 이어주는 겁니다. 스페인은 유럽이잖아. 유럽 맞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얘 원산지는 남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길게 끌고 있어요. 그러면 가져왔는데 initial 뭐 ly 없다고 이제 부사 형태로 쓰이고 있지만 initial 우리 사람의 앞글자 initial을 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 처음이란 뜻이야. 맨 앞에라는 뜻이야. 처음에는 unimpressed 인상을 주지 못했어. 뭐 별로 인상을 가져왔지만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건 유명하지 않았다. not popular하다 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만은 the Spaniard 스페인 사람들이 finally added sugar to it. 스페인 사람들이 결국에 마침내 어떻게 인기를 끌려고 가져왔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먹으면 망하잖아. 그러다가 결국에 설탕을 넣었습니다. to it 그것에다가. 자, 이시 나타내는 것은 카카오빈. 카카오가 되겠죠. And 그리고 그러고 나서 love affair 애정이라는 것이 without end 끝나지 않는 영원히 끝이 없는 끝따위는 없는 애정이라는 것이 was 생겨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초콜릿이라는 것은 원산지는 남기고요. 카카오 플러스 설탕입니다.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했지? 우리는 옛날부터 카카오를 좋아했다라고 내용일지를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카카오에 설탕을 더한 초콜릿이라는 결과물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지 카카오를 좋아하지는 않는다입니다. 요새도 혹시 그거 있니? 카카오 너네 많이 먹니? 초콜릿? 막 카카오 99% 이런 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안 먹어봤지? 그게 나 고3 때 되게 유행이었거든. 그때 제가 회사에서 제약회사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제가 회사에서 그 디귿 리을 카카오라는 걸 처음 출시했어. 56% 이러면서 우리는 카카오가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쓰죠. ABC 대비, ABC 초콜릿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들이 그때 내가 고3이었으니까 카카오를 많이 먹으면은 폴리페놀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수험생에게 좋대. 집중이 잘 된대. 피로가 회복된대. 그럼 이제 더 독한 거 가져와봐. 카카오가 많이 든 거 가져와봐.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잠이 와. 설탕을 너무나 많이 먹으면 얘들아 잠이 와. 이거는 좀 메디컬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혈중 혈당 농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슈거크러시라고 하거든. 그런 게 생기면 되게 졸려.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콜릿은 잠결라고 먹었지만 졸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밤에 이제 코코아 같은 거 뭐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단 거 먹고 나서 잠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 카카오는 잠을 깨고 설탕은 잠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카카오만 먹어야겠지. 그러다가 또 옆에 섬나라에서 희한한 걸 별의별 다 먹잖아 걔네들 막. 거기서는 카카오 99%라는 게 존재하는데 되게 비쌌어 그 당시에. 그냥 과자를 안 사 먹어서 초콜릿 요새 그 기흥 니은 초콜릿 이만한 거 한 1,000원 하니? 그치? 그 당시에 그 카카오 99% 제가 5,000원 했거든. 사 먹었어. 근데 이제 뭐 먹고 나서 다들 막 뱉고 난리가 난 거야. 또 참을 수 없잖아. 또 남들이 그렇게 괴식을 먹으면 나도 먹어봐야지. 샀지. 먹었는데 그게 무슨 맛이냐면 크레파스 씹는 맛이야. 집에서 할 일 없으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잠이 확 깹니다.
난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맛으로 잠을 깨나? 막 이 생각도 할 정도로 진짜로 맛이 대단해. 또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더라. 매력적이라고 계속 먹더라. 혹시 합니까? 그 중에 하나 당연히지. 뭐 봤어? 절대 일절 스폰서 따위는 없는 초콜릿 회사에게 저는 금전적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통해서 초콜릿에 카카오는 카카오에서 설탕을 타서 만든 초콜릿이라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초콜릿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지. 그 다음에 Knowing its source does not explain its incredible popularity. However, 하지만 초콜릿의 소스, 근원이 무엇인지를 출처를 아는 것만이 아는 게 설명하지 않아. Does not explain its incredible popularity. 믿을 수 없는 유명함. 이게 되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단순하게 카카오랑 설탕이 들었고 카카오는 남미에서 왔어. 자, 인기 있을만하지? 라는 이야기가 절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아직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왜 좋아할까에 대한 말은 안 나온 거야. 따라서 여기는 거대한 TMI였습니다. 낼 만한 건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봅시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고 나서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하면은 본론을 가자 이래놓고 본론을 갈 것 같은 뉘앙스를 마구마구 주고 있지. 그래놓고 또 안 가면 어떻게 돼? 사람이 화난다. 그럼 이제 본론을 가야 된다는 거지. To fully understand.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Who people around the world love and crave chocolate.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love and crave chocolate. crave, 갈망하다는 뜻이지. love보다 좀 더 강력한 거지. like love, 뭐 crave 정도로 가는 거지. 초콜릿을 사랑하고 심지어 갈망에 굉장히 원해.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omeone이야. 그냥 불특징? 비인칭 명사를 하나 넣어놓은 거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데 you should consider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one이라고 적었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만 해. The amount of money. 돈의 the amount. 총량이라는 것은 총양이라는 것은 spent marketing. money인데 여기 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which is spent.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이게 PP로 써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 돈이 스스로 쓸 수 없잖아.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럼 쓰여지는 돈이야. 쓰여지는 돈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마케팅, it이 나타내는 거는 초콜릿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마케팅 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는지. 마케팅이라고 쓰고 뭐 광고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광고만 하면은 인기를 끌 수 있나? 그건 아니지. 그 다음에 prevalence. 광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지. 팔려면은 보급이 돼야지. 보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prevalence, 보급, 그리고 its proven ability. 입증되어진 능력이야. 얘가 스스로 입증한 게 아니야. 초콜릿에 입증되어진 능력입니다. 어떠한 to enhance mood. 분위기를, 기분을 강화시키는 것. 어느 chemical level, 화학적 수준에서. 자, 근거를 지금 3개를 줬거든. 우리 글의 구조를 물론 시험 문제 이걸 전체를 가지고 내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걸 한 문제에 넣으면 다른 문제를 뭘로 내니, 그치? 하지만 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요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앞에서 지금 근거를 3개나 제시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근거는 1번 광고요, 마케팅이요. 2번 보급이요. 세 번째 화학적 성분. 일단 이 3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질문 다 나갔니? 다 나갔니?
자, 그럼 여기 학교 수업을 안 나간 친구도 있으니까 아직 예습을 못 해봤을 테니까 뒤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번 순서대로 나오지 않지? 물론 오늘 다 할 거야. 잠깐 쉬었다가 할 거야. 왜냐면 시간 많이 썼거든. 그치?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던가요? 아니지. 나는 이거를 인덱싱이라고 부르거든. 인덱스가 뭐니? 목차야, 목차. 그지? 자, 책을 아무거나 폈을 때 맨 앞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에 써있는 대로 글이 순서가 전개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차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물론 목차가 없는 책들도 가끔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일종의 글을 쓰는 방법적인 거야. 원래대로의 글이라는 것에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일종의 룰이야, 규칙이야. 그래서 인덱싱은 규칙이야. 규칙은 무엇이냐? 앞에 나왔으면 나온 대로 가야 돼. 순서를 뒤집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변형 문제를 하나 생각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이거는 이제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 보급, 화학적 성분이라는 걸 가지고 소재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뒤에 따라서 광고, 보급, 화학적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은. 만약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살짝 뒤바꿀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세 개는 사실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얘네가 항상 인과적인 순서를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아니잖아. 뭐 혹시라도 굉장히 너희가 비문학적이고 추론적이어서 광고를 하고 나서 보급을 하는 거죠. 아니야, 보급하고 광고해도 되지. 아무튼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애초에 다른 이야기니까 여기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시험 문제에서 첫째 줄에 다음 글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걸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 변형 문제로 첫 번째 화학적 성분, 두 번째 보급, 세 번째 광고라고 적어놨어. 그리고 밑에 내용을 우리 앞으로 볼 본문 내용을 요약해서 딱딱딱딱 적어놨어. 그럼 우리는 본문을 열심히 보고 외웠으니까 내가 본 거는 광고, 보급, 화학적 성분이었어. 그게 제일 익숙해. 순서랑 개념까지 모르더라도 고르는 순간 오답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인덱스를 바꾸면은 바꾼 대로 가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